반갑습니다. 실기필답형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제인 세륨 4+를 적가하여 철의 함량을 측정하려고 한다. 철을 0.1몰 농도 HClO4로 전처리하고 Fe2+ 이온으로 용해시키고 수소 기준 전극과 백금 전극을 사용하여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 당량점에서 측정되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당량점에서 측정되는 전압을 엡실론이라고 하면 이 엡실론을 세륨 4+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요. 이 엡실론을 Fe3+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네른스트식은 엡실론은 엡실론 노트 빼기 전자이동 몰수분의 0.0592V 로그 Q 반응지수였잖아요. 몇 도씨일 때? 25도씨일 때. 25도씨가 아니면 0.0592가 아니지만 보통은 25도씨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을 그대로 기억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각각 네른스트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죠. 그럼 세륨 4+ 엡실론은 엡실론 노트 빼기 전자의 이동몰수는 얘도 1몰이고 얘도 1몰이죠. 1분의 0.0592V 로그 Q. 자, Q는 세륨 4+ 분의 세륨 3+가 되겠습니다. 세륨 4+ 분의 세륨 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철 가지고 표현을 해볼까요? 엡실론은 엡실론 노트 빼기 전자이동 몰수분의 0.0592V 로그 Q. Q는 Fe3+ 분의 2+가 되겠네요. Q는 Fe3+ 분의 Fe2+가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린 여기에서 세륨 4+로 표현을 한 이 엡실론과 세륨 3+로 표현을 한 엡실론은 결국 같은 거거든요. 이 전압을 엡실론이라고 둔다면 이 엡실론을 단순히 세륨 4+의 반쪽 반응식에서 계산을 한 것일 뿐이고 이 엡실론을 단순히 철 3+의 반쪽 반응식에서 계산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도 사실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어떤 유의미한 식이 나올지 한번 볼까요? 이걸 엡실론이라고 하고 얘도 엡실론이라고 하면 두 개의 엡실론이 나오고요. 더하게 되면 그러면 엡실론 노트 세륨 4+ 더하기 엡실론 노트 철 3+ 빼기 0.0592V 로그 진수는 곱하는 거죠. 로그를 더할 때 진수는 곱하는 겁니다. 곱해가지고 그대로 한번 볼게요. 분자에는 세륨 3+ 그리고 철 2+ 그리고 분모에는 세륨 4+ 그리고 철 3+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당량점에서 철 2+랑 세륨 4+랑 같대요. 철 2+랑 세륨 4+랑 같다 그랬고요. 철 3+랑 세륨 3+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 항이 전부 쓱쓱 약분이 되어버려가지고 로그 1이 됩니다. 로그 1이면 숫자 얼마죠?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모든 숫자가 바로 얼마가 됩니까? 제로가 돼버립니다. 결국은 세륨 4+랑 3+의 표준 엡실론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따라서 엡실론은 2분의 4+는 1.61 더하기 얘는 0.77 볼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NMR 문제인데요. 분자식이 C8H14O4인 어떤 화합물이 수소 NMR 스펙트럼이 다음과 같다. 구조식을 밝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ABC 피크가 1대 1대 1.5인데 수소가 14개인 걸 감안을 하게 되면은 4대 4대 6이 되면은 총 14개가 되겠네요. 자, 일단 피크가 3개가 나온다라는 거는 수소의 종류가 3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개의 피크 3개의 피크가 나온다라는 말은 수소의 종류가 3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운데 한 종류 있고 양쪽 끝에 두 종류가 있고 대칭 구조가 되겠다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칭 구조가 되겠다라는 말은 이게 몇 자리가 두 개 있다라는 겁니까? 2대 3자리가 두 개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 피크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다중도가 얼마가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다중도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수소는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석을 해볼게요. 본인은 두 개의 수소를 가지고 있는데 다중도가 4라는 말은 이웃한 수소가 몇 개라는 말입니까? 3개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B를 해석을 해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다중도가 1이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본인은 수소를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본인은 수소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다중도가 1이라는 말은 이웃한 수소가 몇 개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이죠. 끝입니다. 이웃한 수소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메틸렌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를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C는 다중도가 몇 개가 나옵니까? 피크 3개죠. 3이 나옵니다. 다중도가 3이 나오고요. 본인은 수소가 몇 개입니까?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인은 수소를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웃한 수소가 몇 개라는 겁니까? 이웃한 수소가 2개라는 겁니다. 자, 이거랑 그 다음에 불포화도,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포화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불포화도를 계산을 하는 방법은 탄소수에 곱하기 2를 하고요. 자, 그리고 더하기 2를 하고요. 빼기 수소의 개수 나누기 2. 자, 이렇게 불포화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유기화학에서 나오는 공식인데요. 자, 그럼 2분의 탄소수는 8개니까 8 곱하기 2 더하기 2 빼기 수소수는 14개죠. 자, 이렇게 하면 몇 개가 나옵니까? 2가 나옵니다. 그죠? 16 더하기 2고 18 빼기 14니까 4 나누기 2가 나옵니다. 불포화도가 2라는 말은 3중결합이 1개 있을 수도 있고 2중결합이 2개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대칭 구조라고 잡았기 때문에 이 불포화도 2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합니까? 2중결합 2개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대칭이라 그랬잖아요. 각각 2개씩 표현을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메틸렌기가 2개 있을 겁니다. CH2 메틸렌기가 이렇게 2개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산소가 총 4개 있는데 대칭 모양이니까 각각 2개씩 이렇게 있고 이중결합이 1개가 있으려면은 가능한 구조는 카복실릭 애시드 구조. 이렇게 COO 결합이 있으면 이중결합이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단일 결합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끝에는 바로 CH2CH3가 있으면 됩니다. CH2CH3. 여기에도 COO, CH2, CH3. 자, 이렇게 되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디 갔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고요. 수소는 다 14개가 되고요. 그죠? 3, 2, 2, 2, 3이니까 14개가 되고요. 산소는 4개가 되는 대칭 구조가 되고 불포화도 2 모두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자 구조, 이 구조식이 되겠네요. NMR로 구조식을 판단하는 문제는 통찰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불포화도 알아야 되고요. 이 피크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분자 구조에 대한 이제 감이 좀 있어야 문제를 좀 빨리 풀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